네, 그럼 여기서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모시고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예,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정은경 본부장이 하루 확진자가 2,000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지금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입니까? 예, 지금 하루에 한 300~400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 특히 수도권 지역에 그런 감염 재생산 지수가 방금 나왔지만 1.5에서 2 정도 되는데 1.5 정도로 만약에 방역 수단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으면 다음 주 800명 이상, 만약에 2 수준 정도로 방역 수준이 제대로 작용 안 하면 거의 2,000명도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수학적 모델링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아마 또 가장 절대절명의 그런 전 국민들이 동참해야 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강력히 동참해야 되는 시기라고 이제 경고하신 것 같습니다. 예, 신규 확진자가 지금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는 충분하지 않은 거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2단계가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2단계가 효과가 없었으면 지금 확진자 숫자가 오히려 2배, 3배, 600명, 1000명 이렇게 올라갔을 텐데 일단은 그냥 정체 수준으로 유지하는 건 2단계 효과기는 합니다. 다만 2단계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기 때문에 확진자의 숫자가 감소하지 않고 있는 측면들을 봐서는 조금 더 강력한 그런 수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정부가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강화하지 않았습니까? 네. 현 상황에서 충분한 조치일까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정부 차원에서 3단계 올리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경제적인 타격들, 특히 소상공인이라든지 아니면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타격이 크다 보니까 바로 결정을 못하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거의 2.5단계로 불리는 이제 별명처럼 불리는 이런 단계를 선포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좀 아쉬운 측면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아, 좀 아쉬우시다. 예.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지금 당장 3단계로 격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일단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지만 사실 2단계, 3단계 가지고 논쟁을 벌일 만한 시기는 사실 많이 놓쳤거든요. 이미 선제적으로 3단계를 이번 주 초쯤에 시작을 했었으면 어쩌면 지금쯤 확진자 감소 추세를 볼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고요. 지금이라도 3단계로 올리는 게 지금 일단은 1, 2주 안에 훨씬 더 많은 환자 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일단 정부 차원에서 2.5단계로 이제 한 마당에는 2.5단계의 여러 방법들이라도 제대로 지켜야 되고 특히 더 중요한 건 국민들께서 전적으로 여기에 동참을 해주셔야 일단 다음 주 말 정도에 좀 확진자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3단계로 가면 이 경제적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 5단계 이렇게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 주장도 있긴 있는데요. 근데 다만 지금 3단계로 나눈 것만으로도 국민들이 상당히 혼란을 느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2단계다, 2.5단계다, 3단계다. 예, 각각의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뭐가 변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메시지가 좀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한 국민들이 이 3단계라 딱 하면 각인데 다 정말 우리가 심각하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수준 정도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단순하지만 강력하게 한 단계씩 올리는 방식에 지금 같은 단계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하루 확진자가 몇 명 정도로 줄어야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1주 안에 지금의 거리두기 상황에서 지금의 발병자가 적어도 반 이상 떨어지는 상황들까지 이제 해야 되고요. 한 2주 이내에 이제 100명 이하까지는 떨어져야 지금의 이제 그런 방역의 수준이 적당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주 이내 100명 이하로 떨어져야 된다. 이 말씀이시구나.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이 병상 부족입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도권에서 당장 이용 가능한 이 중증 병상이 10여 개 불과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비가 더 필요한가요? 예, 준비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할 게 왜냐하면 지금 숫자가 하루에 300~400명씩 진단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주 초에 그러니까 이번 주 초에 많은 확진자가 있었는데 대개 확진자들이 나빠지는 시기가 일주일째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이번 주에 발생한 환자들이 이제 특히 노령 환자들이 악화될 수 있어서 그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지금의 중환자실만으로는 절대 버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제 중환자실에 대한 그런 확대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당초 방역 당국에서 우려했던 게 이 날씨가 추워지면서 또다시 바이러스가 크게 유행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럼 앞으로 이 이후에도 지금 같은 상황이 몇 번이고 다시 반복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많은 전문가들이 일단은 코로나19는 주기적인 유행을 할 거다. 일단 경제활동이 재개되고 사회적 거리가 느슨해지면 언제든 유행을 할 거라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가을, 겨울에 코로나의 유행하고
또한 인플루엔자 유행이 겹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런 유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우리가 경제와 방역을 균형을 잘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